안녕하세요. 저는 레나 버나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운명의 사랑을 만났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제가 가장 가기 싫어했던 비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살고 있는 프랑스계 미국인으로 델타 항공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프랑스어, 스페인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서 주로 유럽 노선에 배정되곤 했어요.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런던의 템즈강,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 같은 익숙한 곳들로 가는 것이 저에게는 일상이었죠. 그런 곳들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도시들이었고 승무원이 되어 그런 곳들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틀란타와 인천을 연결하는 노선에 처음으로 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정말 가기 싫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은 그저 아시아에 있는 후진국이라는 것뿐이었거든요. 서울이라는 도시도 위험하고 낡은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럽의 세련된 도시들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 아시아는 너무 낯선 곳이었습니다. 인사팀에 가서 일정 변경을 알아봤지만 불가능했고 다른 승무원들과 스케줄을 바꿔달라고 부탁해봤지만 그것도 안 되었어요. 결국 저는 마지못해 그 비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비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비행 당일 평소처럼 탑승 준비를 하고 승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아틀란타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국제선 비행기는 이륙 과정을 마치고 안정된 분위기였어요. 승객들은 각자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잠을 자며 긴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영공을 지나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코노미석 중간 부분에서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 승객이 호흡곤란을 겪으며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옆에 앉아있던 승객이 급하게 호출벨을 누르자 동료 승무원 캐시가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상황이 심각해 보여서 저희는 즉시 객실 방송으로 의료진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기내에 의료진이 계시다면 승무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탑승 승객 중에 의사가 있어서 응급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의사는 신속하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처치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지만 여성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이코노미석의 좁은 공간보다는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말했어요. 바로 그때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있던 한 아시아계 남성 승객이 자신의 좌석을 양보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침착하고 진심 어린 태도에 저와 다른 승무원들 그리고 의사까지 모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는 환자분이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제 자리를 쓰세요라고 말하며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값비싼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양보했습니다. 환자를 퍼스트 클래스로 이동시키는 동안 그 남성 승객은 이코노미석의 다른 승객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차분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저희 승무원들과 협력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다른 승객들에게 의사 선생님이 잘 돌봐주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의 매너와 배려심이 객실 전체의 분위기를 안정시키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어요. 승객들도 그의 침착한 모습을 보며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를 유심히 보게 되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는데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의 마음씨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비행 내내 환자의 상태는 점차 호전되었고 의사는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승객 모두가 진심 어린 박수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기내 방송에서도 의사와 그 남성 승객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가 이어졌어요. 저는 그때 그 남성 승객의 따뜻한 눈빛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움트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감정을 느낀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한 후 응급 상황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그와 의사를 델타 항공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그때 비로소 그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진석, 영어 이름으로는 조셉이라고 했어요.
로키드 마틴에서 일하는 항공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저는 그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는 예의 바르고 지적인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이라는 관계였지만 저는 그에게서 남성적인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 일에 대해서는 별 말씀을 마세요.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도움을 주었을 거예요 라고 그가 말했을 때 저는 그의 겸손한 모습에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헤어질 때 저는 왠지 모르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때는 그런 기회가 정말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장거리 비행을 마치고 서울에서 레이오버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동료 캐시와 함께 서울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요. 캐시가 서울을 여러 번 와본 경험이 있어서 좋은 안내자가 되어주었죠. 명동에서 쇼핑도 하고 남산타워도 구경하고 인사동에서 전통 찻집도 가봤어요. 처음에는 서울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한 도시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하고 지하철도 정말 잘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도 친절했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패션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3박 4일 레이오버 기간 중 서울에서 3일째 되는 날 이른 저녁 호텔 근처를 혼자서 돌아다녔습니다. 잠깐 바람만 쐬고 들어와 동료 캐시와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이어서 전화 하나만 들고 가볍게 호텔 문을 나섰어요. 지갑이나 다른 짐은 방에 두고 나왔죠. 그런데 서울의 매력에 완전히 빠진 저는 어느새 청계천이라는 곳을 걷고 있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를 흐르는 아름다운 개천이었어요. 양쪽으로는 현대적인 빌딩들이 늘어서 있고 개천 위로는 예쁜 다리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서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1시간 이상이 흘렀더라고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호텔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호텔로 돌아가야 할지를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완전히 길을 잃은 상태였죠. 캐시에게 전화를 했지만 제가 있는 곳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없었습니다. 청계천이라는 곳에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말했지만 청계천이 얼마나 긴지도 몰랐고 정확히 어느 지점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한국말을 하지 못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고요. 제 얼굴 표정을 보고 한국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영어로 말을 걸어주려고 했지만 그분도 영어를 잘하지 못했어요. 젊은 학생들도 몇 명 다가와서 도와주려고 했지만 역시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고 캐시는 걱정하며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정말 열심히 도와주려고 했거든요. 바로 그때 마치 천사처럼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진석이었어요. 길을 잃고 헤매던 저를 알아본 진석이 다가오더니 레나 씨, 왜 여기 혼자 계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석은 제 상황을 듣고 바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호텔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택시를 불러주고 호텔 이름을 한국어로 기사님께 말해주었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진석에게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외국에서 길을 잃으면 누구나 당황하게 마련이에요. 저도 처음 미국 갔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라고 진석이 말했어요. 그의 따뜻한 말에 저는 마음이 정말 편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캐시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서울에서 만났던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 진석의 도움, 그리고 아름다운 청계천의 모습까지. 캐시도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대요. 레나, 너 완전히 변했어. 처음에는 한국 오기 그렇게 싫어했는데 지금은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라고 캐시가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한국에, 특히 서울에 완전히 매력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석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보여준 배려심, 오늘 저를 도와준 친절함. 그의 모든 행동에서 진정한 신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제 한국은 제가 좋아하는 나라가 되어버렸고 진석은 제가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틀란타로 돌아와서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가족들에게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 대해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라워했어요. 특히 진석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 표정이 밝아진다는 것을 알아차렸죠. 서울 이야기를 듣던 오빠가 진석이라는 이름을 말하는 순간 깜짝 놀라면서 그를 안다고 했어요. 설마 록히드 마틴에서 일하는 최진석 말이야? 키 크고 안경 쓴 사람? 이라고 물었어요. 맞다고 하니까 오빠는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오빠는 록히드 마틴이라는 방위산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진석은 록히드 마틴 연구소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지만 부서가 달라서 그렇게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진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진석은 정말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항공공학 박사이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연구원이야. 성격도 너무 좋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아라고 오빠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진석에 대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오빠에게 부탁했습니다. 진석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가 진석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니까 연락처를 알려주었어요. 오빠를 통해 알아낸 연락처로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진석은 제 연락을 받고 정말 반가워했어요. 아틀란타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인천행 비행기에서 승객을 도와주었던 일과 서울에서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받은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진석은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날 카페에서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석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지적이면서도 유머 감각이 있었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웃었던 것 같습니다. 진석은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힘들었던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영어도 잘 못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항공공학 박사가 되었고 지금은 록히드 마틴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이메일도 주고받고 가끔 아틀란타의 이곳저곳을 함께 다니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피드몬트 파크에서 산책도 하고 조지아 아쿠아리움도 구경하고 맛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이 참 잘 통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랐지만 생각하는 방식이나 가치관이 비슷한 부분이 많았어요. 진석은 일 때문에 서울에 자주 가야 했어요. 한국 기업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서울을 가면 약 2주에서 3주 정도 머물다 오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저는 진석이 서울을 갈 때마다 인천 비행 스케줄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다행히 회사에서도 배려해 주어서 가능했습니다. 서울에서 만날 때마다 진석은 저에게 새로운 곳을 보여주었어요. 경복궁과 창덕궁 같은 전통적인 궁궐, 북촌과 삼청동의 예쁜 한옥마을, 홍대와 강남의 현대적인 모습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의 명소를 돌아다니며 데이트를 즐겼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한강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한강공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정말 좋았어요. 한강 위로 지는 석양을 보며 진석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정말 평화로워졌습니다. 한강변을 거닐던 어느 날 저녁, 저희는 첫 키스를 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특별히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한강에 비친 도시의 불빛들이 정말 환상적이었고 살짝 부는 바람이 시원했어요. 진석과 함께 벤치에 앉아 야경을 보고 있는데 진석이 제 손을 살짝 잡더라고요. 그리고 제 눈을 바라보며 레나,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첫 키스를 했어요.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한 그 순간이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진석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싶었어요. 마음이 이렇게 설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공식적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진석은 정말 좋은 남자친구였습니다. 배려심이 많고 저를 항상 소중하게 생각해 주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고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데이트를 하며 진석과 저는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석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을 때의 어려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 그리고 항공공학에 대한 꿈을 키워나간 과정까지.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도 서툴렀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부모님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국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어요 라고 진석이 말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진석의 강한 의지와 성실함에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저도 진석에게 제 꿈을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유창한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실력을 살려서 호텔 여행업계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호텔에서 다양한 나라의 고객들을 상대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진석에게 말했어요. 진석은 제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레나의 언어 실력과 서비스 경험이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저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런 진석의 모습에 저는 더욱 마음이 끌렸습니다. 2년간 사귀던 저희는 서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석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연구 활동을 하고 있었고 저는 아틀란타에 있는 몇 군데 대형 호텔에서 오퍼가 들어와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진석이 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키스했던 한강공원에서였어요. 진석은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레나,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눈물이 나면서 네,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진석이 준비한 반지는 정말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그의 진심이 느껴져서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결혼 준비는 양쪽 가족들이 모두 도와주어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진석의 부모님도 저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제 부모님도 진석을 마음에 들어했어요. 두 가족이 만나서 결혼식 계획을 세우는 것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마침내 저희는 아틀란타의 아름다운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인 가운데 진석과 저는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결혼식에는 진석의 회사 동료들과 제 델타 항공 동료들도 많이 와주었어요. 특히 캐시는 저의 메이드 오브 아너를 해주었는데 서울에서 함께 보낸 시간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레나, 네가 한국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결국 한국에서 운명을 만났네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저는 모든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특히 처음에는 가기 싫어했던 인천 비행이 어떻게 제 인생을 바꿔놓았는지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꿈꿔왔던 호텔 업계로 이직했습니다. 아틀란타의 유명한 국제 호텔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제 언어 실력을 살려 유럽과 남미에서 오는 고객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어요.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진석은 여전히 록히드 마틴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한국과 미국을 오가고 있어요. 한국의 항공우주 기업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서울에 가야 합니다. 저도 가능할 때마다 함께 서울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석은 제가 호텔 업계에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주고 저도 진석의 연구 활동을 뒤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부부가 되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끔 서울을 여행으로 가면 저희는 꼭 청계천을 다시 걸어봅니다. 제가 길을 잃었던 그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희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이 정말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계천을 걸으며 저희는 항상 그때를 떠올립니다. 만약 내가 그때 다른 길로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진석이 그때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곤 해요. 정말 신기한 우연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 갈 때마다 저희는 새로운 곳들을 탐험해 봅니다. 제주도, 부산, 경주 같은 다른 도시들도 여행해 봤어요.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부끄러워요. 지금 저희는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희 둘이 함께 작은 부티크 호텔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예요. 진석의 세심함과 기술적 지식, 그리고 제 언어 실력과 서비스 경험을 결합하면 분명 멋진 호텔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비즈니스 고객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을 만들고 싶어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 저희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꿈을 이야기할 때마다 진석과 저는 정말 신이 납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난 저희가 만나서 이렇게 같은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해요.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주는구나 싶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저희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어요. 진석과 저는 모두 아이를 좋아해서 언젠가는 예쁜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고 싶다는 꿈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에게는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를 모두 가르쳐주고 싶어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처럼 모르는 것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진석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자고 말합니다.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도 가르쳐주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해보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인천 비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만약 그때 일정 변경이 가능했다면, 만약 제가 계속 고집을 부렸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인생은 정말 신기합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소중한 인연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경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석을 만나면서 저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진석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꿈을 이뤄나가는 동반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사랑 이야기입니다. 3만 피트 상공에서 시작되어 두 나라를 넘나들며 꽃 피운 사랑, 그리고 이제는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된 진석과의 이야기이고 한국까지 사랑하게 된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운명의 사랑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때까지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에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진석과 저는 앞으로도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의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증명해 보였으니까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레나 버나드였고 이것이 제가 경험한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